보겠습니다. 시험 보러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몇 번이라도 보겠습니까? 몇 번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시험 조금만 고생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목표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맞았죠? 계속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데 그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된다? 수능 영어를 잘 푸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전문가가 된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할 건데 오늘 아침에 고3 수업을 했거든요. 고3 수업을 했는데 이제 걔는 이틀반이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보다 시간이 더 길죠. 우리는 이제 이틀반을 학원에서 깔 그 타임이 안 나와서 일단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죠. 3시간 정도.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데 걔네는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첫날은 모의고사를 보고 두 번째 날은 뭘 하냐면 여러분이 보는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거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 3시간 동안 2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요. 18분 동안 1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10시 확 풀잖아. 그러고 나서 이거 설명해요. 나머지 40분 동안 5분 쉬었다가 18분 동안 10문제 풀고 또 설명해요. 나중에 세 번째 3교시 되면 애들이 선생님 이래요. 풀기 힘들잖아. 집중해서 20분 동안 내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막 처음에는 긴장해서 풀다가 나중에는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고개를 쥐어뜯으면서 해요. 집중력이 풀리는 거지. 나중에는 멍해진 거지. 근데 그 상황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압박은 있고 집중은 안 되고 영어는 안 읽히고 자꾸 튕기고 그 상황을 즐겨야 돼요. 그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황을 즐기면 그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점점 더 그 영어에 집중력 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이 튕기는 현상이 없어져요. 지금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꼭 시간 내서 공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요거를 양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요거랑 당연히 모의고사는 세트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딴 것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이 준 거 다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풀었다. 하나도 안 풀었고. 유진이 다 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모의고사 안 보고 모의고사 따로 여러분한테 주고 3시간 내내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20분 하고 30분 강의하고 좀만 쉬었다 또 20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실력 팍 늘어요. 진짜 아침부터 만약에 정말 비상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한 10시간을 그렇게 한 5일만 해보세요. 영어 실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고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셨다. 그리고 지금 풀면서 좀 짜증나고 잘 안 풀리고 그걸 즐겨라. 역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어 즐기란 말이 있죠.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21번이 많이 틀렸어요. 21번이 많이 틀렸는데 21번 하기 전에 우리 38, 39번 지난 시간이 우리 순서 삽입에 관한 거였잖아요. 38, 39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거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번을 한번 먼저 피드백을 가겠습니다. 38, 39번 한번 봐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38, 39번? 내가 채점을 잘못했나? 38, 39번? 둘 다 오죠. 네, 38, 39번이 둘 다 오는데 자, 38번부터 내가 이거 지우는 동안 이거 깨끗이 정리하는 동안 한 1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옆에 해설지를 놔두고 38번부터 내가 뭐가 놓쳤는지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으로 또 칠해주는 센스 아시겠죠?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으로 칠하는 센스. 자, 어떤 힌트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해설시 참조해도 돼요. 지금은 해설시 참조해도 돼요. 쭉 하다가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야. 답의 근거를 찾아보는데 안 보여. 내가 아까 전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뭔 얘기지? 한 번 더 해보고 안 돼. 그때 해설책을 잠깐 참조해도 됩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왜 안 됐을까?
힌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힌트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AF가 나왔으니까 유인원입니다. 유인원이랑 원숭이 멍키랑은 좀 달라요. 유인원 엄마들은 리스폰드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하고 적절히 반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즉시 반응하고 적절히 반응합니다. 그죠? properly. 이 단어도 진짜 많이 나오죠? properly. 그죠?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얘도 quickly.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죠? suitably.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적절히 적합하게 이런 뜻이죠. 적절히 반응합니다. 그 특정한이죠. 스파시픽하니까 그 특정한 요구. 그 새끼들이죠. 그죠? 디센던트의 뜻이죠. 그 새끼들의 어떤 것? 그 새끼들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즉 어디에서 여기에서는 A 유형도 A 유형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힌트가 없으니까 A 유형은 아닙니다. 그럼 B 유형인가 가봅시다. B 유형은 뭐예요? this, that, the, such 또는 연결사, 접속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또는 조동사 중에 should나 must 이런 것이 이게 만약 2번에 들어간다면 2번 다음에 얘를 받아주는 에이프스마다 그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B 유형인지 가봅시다. 자, 멍키가 그죠? 많은 사회적 동물들이 원숭이가 명시적으로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possess,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possess. 소유하다는 뜻이죠. 감정적인 contagion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contagious에서 전염성이라는 뜻도 거기서 볼 수 있지만 밑에 나와 있어요. 단어가 전염이라는 감정적 전염,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거죠. assimilation이죠. 감정적 동화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감정적 동화, 동화라는 뜻이에요. 그죠? 공감, 감정적 동화, 공감 뭐 이런 뜻이죠. assimilation. 몰라도 돼요. 자, 뭡니까? 감정적 공감, 전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정적 전염이라 그리고 한정된 정도의 목표가 정해진 도움이죠. 도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이런 반면에 원숭이가 이런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숭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반면에 후자의 현상, 그죠? 후자 이런 거 뭡니까? 목표가 정해진 도움 어느 정도의 한정된 정도의 목표가 정해진 도움. 이런 후자의 현상은 is not nearly 이것만큼 그죠? 이것만큼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죠? 후자의 현상 특히 이거 감정적 전염 말고 요거는요 얘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버스트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튼튼한 단단한 뭐해? 그레이트 에이프스 이 멍키만 단 멍키 거대 유인원들 있죠? 오랑우탄부터 시작해서 고릴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인간들 거대 유인원만큼 튼튼하거나 탄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원숭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얘네만큼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원숭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도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숭이가 얘네만큼 요것이 어떻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얘기가 나오네. 그죠? 멍키의 경우 first time mother 마카크 밑에 나와 있죠. 요런 마카크 원숭이라고 해서 일본 원숭이 있잖아요. 자, 엄마가 처음 된 거예요. 처음 돼본 그 일본 원숭이는 kept 어떻게 돼요? kept out of니까 핫스프링이 온천이죠. 온천에서부터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거야. 바깥쪽에 있게 된다는 거야. kept out이니까 몰아내진다는 뜻인데 킵이 거기 둔다는 뜻이잖아. 두어지는 거잖아. 수동이니까 바깥쪽에 두어집니다. 온천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파크 케어테이커 고민하지 말고 공원관리사에서 온천 바깥에 놓여지게 됩니다. 직역하고 있어요. 완전히 의역 안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냐 왜냐하면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 females 이건 누구겠어? 이 원숭이들이지. 이 첫 번째 엄마가 된 원숭이들이 우연히 익사시켰어요. 들어오면 익사시키다죠. 뭐를 익사시켰어요? 유아, infants. 그들의 새끼들을 갖다가 일부러는 아니겠죠. 우연히 익사시킨 그런 경험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온천에 함부로 어떻게 관리인들이 온천에서 몰아내게 된다는 거. 또 새끼들 죽일까 봐. 그렇죠? 자, 근데 유인한 원숭이들은 즉각적으로 적절히 그죠? 특정한 요구, 그나마 힌트가 요구일까? 그 특정한 요구가 그죠? 그들 새끼들의 그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아직
이건 유인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원숭이 얘기 나올 때까지 나오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얘네가 유인원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은 fail to pay attention. 뭐 하지 못하냐?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다, 주의를 하다 이런 뜻이죠. 뱀이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에게 이 원숭이들은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야. 뭐 할 때? 소크가 적시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모르면 수능 못 봐요. 소크 물에 적시다. 그들 자신을 적실 때 어디? 그 연못이니까 이게 온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폰드가 연못이니까. 그 연못에 그들 자신을 갖다가 몸을 담글 때 적실 때 새끼들을 신경 못 쓰고 새끼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원숭이 얘기죠. 원숭이 얘기 끝날 때까지 이거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이것은 자 이게 받아주려면 유인원 얘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유인원이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 원숭이 엄마가 이런 거잖아. 그 원숭이 아직 원숭이 얘기인 거야. 원숭이 엄마가 명백히 배워야만 한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원숭이 엄마가 명백히 이 단어는 저번에 써줬죠. 이 단어 모르면 수능 못 간다고. obviously부터 시작해서 의자 클리어 명백한이란 거 그죠? explicit 이런 단어 써줬어요. 계속 나오죠. 명백히 그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죠? 그들이 어떤 걸 보여주냐?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들 뭘 취하지 못한다? 그들 새끼들의 오프스프링 새끼라고 그랬죠. 퍼스펙티브하고 관점입니다. 관점 알겠죠? 물론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원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미술이 나와서 퍼스펙티브가 나오면 미술 글도 미술에 관한 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퍼스펙티브가 나오면 원근법이야. 여기 때는 관점, 인식 이런 거죠. 그들 새끼들의 관점, 인식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긴 한다는 거야. 새끼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새끼들은 잠깐 물에 빠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아직 원숭이 얘기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 원숭이 얘기인지 보세요. 더치 프리마톨로지스트 이게 영장류학자거든요. 모르면 어때? 이런 학자가 보지. 그지? 네덜란드의 이 사람은 그럼 되지 그냥. 네덜란드인 이 사람은 드왈라는 사람은 어스크라이브가 나오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어딘가 2가 있을 거예요. 여기 2가 있네. 어스크라이브 A to B,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트리뷰트와 어스크라이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A가 나오고 to B 요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덕분으로 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A를 B의 탓으로 이게 성공이야. 그죠? 또는 실패야. 실패가 그의 게으름 탓으로 뭐뭐 탓으로 돌리다. 이게 만약에 좋은 거라면 A를 B의 덕분으로 하다. 알겠죠? 덕분으로 돌리다. 좋은 거라면. 두 번째 뜻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A를 B에 속한 것으로 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게 치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A를 B에 속한 것으로 보다. A를 B에 탓으로 돌리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His failure. 그의 실패가 나왔어요. 그의 실패는 그 실패는요. The failure. 그 실패는 his laziness. 그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 그러면 A를 B에 속한 그의 실패는 그의 게으름에 속한 것으로 본다.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중심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그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오죠. 어트리뷰트에서 보통 복수로 많이 나오는 거랑 이 명사로 또 하나가 뭐냐면 어트리뷰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명사로 나올 때는 동사가 아니라 속성이라는 뜻이 돼요. 왜? 여기에 속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속성, 특성이 되는 거예요. 어트리뷰션이라면은 되게 어려운 말 써요. 귀인이란 말을 써요. 나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네. 귀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 이것 때문이다 뜻이에요. 그 사람의 성공은 뭘로 귀인된다.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된다. 이렇게 귀인. 왜? A를 B에 속한 것으로 보니까 그것의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귀속된다는 느낌이죠. 귀인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어렵게 나오죠. 단어로서. 자, 근데 여기서는요. 네덜란드의 프랑스 그 영장류학자 이 사람은요
그들의 행동적 변화를 뭐의 덕분으로 본다? 학습된 조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학습된 조정, 학습된 적응이란 거죠.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들의 행동적인 변화는 아직 멍키죠. 그죠? 뭐를 하면서 그것을 떨어뜨려 두면서 set it apart. 어떤 것? 인지적 공감과는 그것걸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야. 인지적 공감, 인퍼티가 공감이죠. 인지적 공감과는 그것을 분리시키면서 그들의 행동적 변화, 그걸 학습 조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원숭이들이 나중에 그 새끼들에 대해서 주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일반적입니다. 어디에게 일반적이에요? 유인원, 이제 유인원 나왔죠. 이제 긴장하는 거야. 인간에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뭐가? 인지적 공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지적 공감은 요것은 누구에게? 유인원과 인간에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거 있죠? 네. 박스에 있는 거 보시면 박스가 유인원 엄마는 즉시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그 특정한 요구, 새끼들의 요구를 잘합니다. 여기 이제 원숭이 얘기해서 이제 여기 유인원 얘기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건 원숭이가 아니고 진짜 비교형이지. 예를 들어서 그들은 주의합니다. 그것들에 이건 새끼들이죠. 오프스프링이죠. 아까 전에 원숭이 주의 안 한다며. 누가 봐도 유인원이지. 할만하잖아요. 알겠죠? 요번에 선생님이 이 준 자료도 실은 웬만한 글에 그 등장사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그것도 웬만하면 그게 다 있어요. 지난 시간에 좀 봤죠? 오늘 이제 글의 순서 가지고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볼 거예요. 실제로 다 있네. 글의 순서 푸는 요령 배울 거예요. 아셨죠? 39번 봅시다. 39번 지우는 동안 똑같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한번 해설지를 놔두고 아 여기 근거가 있구나. 내가 못 찾은 거구나. (39번은) 3점짜리 다 왔어요. 좀 어렵긴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까 고민을 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리케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데리케이트. 이게 섬세한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 좀 아셔야죠. 섬세한, 아주 민감한. 데리케이트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이거랑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센시티브가 있죠. 이건 뭐예요? 민감한이죠. 민감한. 서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서틀에서 B가 묵음이죠. 사일런트 사운드입니다. 이건 뭐야? 미묘한.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 단어도 꼭 아셔야 되는 단어죠? vulnerable. 뭡니까? 다치기 쉬운. 연약하다는 뜻이죠? 다치기 쉬운. vulnerable.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레버리티랑 소피스티케이트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이 섬세한 균형은요. 자, 이 섬세한 균형이니까 여기는 A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섬세한 균형, 이게 균형을 맞는 걸 앞에서 나와서 이 섬세한 균형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A유형이죠. 네안데르탈인과 인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과 인간이 나와요. 인간의 프론트 하면은요. 최전선이죠. 앞쪽 전선. 프론트 라인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섬세한 균형 알겠죠? 이 네안데르탈린과 인간의 그 앞에 최전선의 섬세한 균형은
섬세한 균형은 changed, 바뀌었습니다.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만 5천 년 전에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와 함께? 빠른이죠. 빠른 확장과 함께, 빠른 확대, 확장이죠. expansion, expand에서 나온 거죠. 빠른 확장, 확대와 함께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인간의 빠른 확대와 함께 어디로부터? out of 할 때 이건 프라의 뜻이죠. 아프리카로부터 어디로? 중동으로.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로. 원래 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으로 유럽과 아시아로의 현대 인간의 빠른 확장과 함께 4만 5천 전부터 무너졌다는 겁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이 네안데르탈린과 현대 인간이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감만 잡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 나오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네안데르탈 초기 역사에서 네안데르탈린은 만족한이잖아. 누가 다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네안데르탈린은 만족했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는 것? 유럽에 있는 것에 만족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주로 유럽에 있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린은 우리의 선조라고 요즘에 보지 않아요. 원숭이에요. 여전히 원숭이. 직립보행을 했죠. 이렇게. 아마도 어디에 살면서 어떻게 살면서 이런 것에 살면서 작은 수렵 채집 부족, 그죠? 수렵 채집 그룹으로 살아가면서 유럽에 있는 걸 만족했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겠죠. 미묘한 균형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4만 5천 년 무렵에 그들의 범위죠. 그죠? 그들의 퍼져 있는 범위는 이거는 스팬드 하면 기간이나 길이가 어디에 달하다 이런 뜻이죠. 레인지의 뜻이에요. 그죠? 달했습니다. 달하다. 어디에 범위가 달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었냐? 8,000km.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애틀랜틱 커스트 오브 유럽. 유럽의 아틀랜틱 대서양 해안가로부터 deep into 사이베리아. 시베리아라고 그러죠? 우리 이 시베리아의 깊숙이 그리고 중동까지 거대하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이 퍼져나갔어요. 그럼 이제 인간 나와야죠. 인간 나와서 균형이 이렇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간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기 어려운 단어 없죠. 자, 스팬이 좀 어려웠나요? 스팬, 기간, 간격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자, 계속 가보면 네안데르탈린의 그죠? 네안데르탈린은 아직 네안데르탈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마음 푹 넣고 있어도 되죠. 그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은 might have been predict. 아마 예상, 그죠? 예측. 네안데르탈린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예측했을지도 모른다는 거. 예측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아마 네안데르탈린이 이랬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즐겼을 거라고. 뭘 즐겨? 그 지속적인 확장이죠. 그죠? 아, 이제 계속 우리가 여기 갖다가 이제 이 지구를 먹는구나 하고 그 지속적인 확장, 그의 미래를 갖다가 누렸을 거라고 예견될 수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제 나오네. ran into가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의 뜻이죠. 그죠? ran into,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죠. run into의 뜻이죠. bump into, 많이 나오죠 이런 거. 태양에도 많이 쓰고 그죠? 단골 단어죠. 뭐가 마주치다. come across 이런 거 있잖아요. come across, 누구누구와 우연히 마주치다. 어크로스가 안 쓰시니까 이거 만나면 난 큰일 났다. 어크로스가 안 쓰신다. 어크로스 왜 낯설지? 이건가요? 네. 이제 이해하세요. 네. 몇천 번 썼겠습니까? 가끔 지금 뉴런이 하나 끊어졌어요. 뇌 속에서. 다시 이어 붙이면 돼요. 집에 가서 이어 붙일게요. 근데 끊어진 건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낯설은 거야? 이게 갑자기 이름이 한자가 안 써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자, 우연히 마주치다. 자, 이 시점에서 그들은 현대 인간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됐어요? 근데 아직 균형 안 나왔지? 그러니까 아직 3번도 아닌 거야. 이 처음의 접촉은요. 이제 신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레반트 지역이라는 레반트라는 것이 있어요. 중동에. 레반트 지역에서 보여집니다. 이 처음의 접촉은. 이 레반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과 네안데르탈린이 그죠? 네안데르탈린의 유적이죠. 리네인의 S가 붙으면 유적이 되는 거예요. 유적이 발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이 어떤 상태로 인간과 네안데르탈린의 유적이 발견되어지는데 어떻게 발견되어지냐면 이 레이어가 겹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레이어, 겹쳐 있는 거, 층이란 뜻이에요. 레이어라면은요 서로 간에 번갈아서 겹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번갈아 겹쳐 있는. 알겠죠? 이게 번갈아 겹쳐 있는 층. 번갈아 겹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번갈아 겹쳐 있냐면요. 여기 다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게 퇴적층이에요. 세디먼트, 퇴적층. 부드러운 모래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름처럼 돼 있어서 잘 어떤 거 화석이 보존되는 세디먼트, 퇴적층. 어디에? Around 60,000 and 48,000 years ago. 얼마? 6만 년 전부터 4만 8천 년, 대략 4만 8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번갈아 이렇게 번갈아 겹쳐 있으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아, 네안데르탈린과 인간이 이렇게 겹쳐 있구나.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these.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균형은, 근데 4번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미묘한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 4번 보시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럽과 그 4만 5천 년 전에 변화되었고 빠른 인간의 확장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이 확장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이 얼터네이션은 뭐예요? 번갈아 있음, 교대로 있는 거. 알겠죠? 아직 이러한 번갈아 나오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교대로 나오는 상태. 얼터네이트가 번갈아 있는 교대의 뜻이니까. 번갈아 나오는 상태. 교차 상태. 알겠죠? 교차 상태. 선생님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어렵긴 했어요. 얼터네이트가 교대의 번갈아 하는 이런 뜻이에요. 얼터너티브가 뭡니까? 얘는요 대체의, 대안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차 상태. 요 단어 가지고 이러한 교차 상태가 뭐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죠. 이거 번갈아 나오는 상태. 이러한 교차 상태가 어디에 속한 것으로, 요거 탓으로 돌려진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기후, 요동이야. 플럭추에이션이야. 기후 요동, 기후 변화. 기후 변화 탓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러한 교차 상태가 여기에 기후 변화 탓인 것처럼. 아까 뭐뭐 탓으로 돌리다 뜻이 있으니까. 기후의 어떤 변화 탓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뭐 하면서? with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네안데르탈린이 언제 발생했어요? 쿨러 인터벌. 인터벌은 간격이죠. 시기란 뜻이에요. 어떤 시기에? 그죠? 짧은 시기를 인터벌이라고 그래요. 짧은 시기. 좀 더 차가운 시기 동안 네안데르탈린이 나오고 현대 인간이 어느 동안 좀 더 따뜻한 시기 동안, 알겠죠? 현대 인간이 나오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탓으로 돌려진 것처럼 보이신다는 거. 이러한 교차 상태야. 자, 4번 아니면 5번으로 고민하셨어야 돼요.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 이러한 미묘한 균형은 깨졌습니다. 그죠? 이러한 미묘한 균형은 깨졌습니다. 그것은 그 인간이 확장됐죠. 그것은 동반되었습니다. 컴퍼니가 동반하다, 수반하다 뜻이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동반되었냐면 동등하게 빠른 후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확대했잖아.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네안데르탈린의, 이거 중요한 단어, 이 단어 리트릿 아시아이죠. 후퇴. 빠른 후퇴가 동반되었고 4만 5천 년경에 그들은 네안데르탈린이죠. 이건 멸종아니죠. 네안데르탈린은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these alternation이 이렇게 겹쳐있는 교차 상태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붙어있는 상태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서로가 이렇게 밀어내지 않은 거지. 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런 상태는 기후 변화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얘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5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박스가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잡고 있다가 네안데르탈린과 인간의 최전선 라인이죠. 프론트 라인의 미묘한 균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만 5천 년 전에 빠른 인간의 확장이 있으니까 아프리카로부터 인간의 확장이 있고 거기 동등하게 빠른 후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5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빠른 후퇴, 빠른 확장 말하자면 반이어로.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뭐가 나왔어요? 거기는 래피드 익스펜션이 나왔잖아요. 인간은 빠른 확장, 래피드 익스펜션 이게 나왔고 여기는 패스트 리트릿 이게 나오는 거죠. 그건 먼저 붙어야겠죠.
뭔가 있어요. 단어가. 힌트를 보시고 찾기 바라시겠습니다. 연습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그 요런 거 저기 그 글에 저기 문장 삽입 있죠? 그걸 요런 걸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한 세트. 그래서 더 연습해 보겠어요, 선생님 하면. 어차피 앞으로 모의고사까지 연습할 건데 더 집중 연습하려고 그런다면 하나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받아가세요. 알았죠? 하나 더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다니까? 마치 무슨 수수께끼에서 뭐 하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단절도 없고. 그건 이제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건 절대 안 내요, 수능에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9번은 왜 틀리셨죠?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사람도. 우리 어법 맞추려고 우리 첫날은 저 수의 일치 받고 두 번째 날은 형용사냐 부사냐 봤죠? 오늘 좀 재밌는 거 하나 합시다. 오늘 이거 한번 하시겠습니다. 29번 어법 나오는 거 29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또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빈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직 85점 된 거예요. 근데 빈칸이 의외로 쉽고 그래 순서삽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순서삽이 의외로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되면 이제 90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빈칸 문제가 더 쉬워요. 33번. 네, 그러니까 33번, 34번은 더 쉽습니다.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뭘 썼어요? 주어 동사 찾는 문제 했어요.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 찾기 쭉 가서 여기 동사 자리 찾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수의 일치가 있었고 동사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나오는 거, 현재분사 나오는 거 이게 있었고. 그죠? 두 번째는 형용사냐 부사냐 요거 했어요. 그죠? 형용사냐 부사냐.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뭐냐면 건너뛰어서 원래 능동태 수동태 하려고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아주 뭘 해볼 거냐면 which 대시냐 what이냐 그죠? 그 다음 which냐 where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해보고요. 즉 먼저 접속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기와 함께 요즘에 핫한 두 가지 유형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계속적용법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여러분 다 아는 거 대세 밑줄이 쳐 있다. 이렇게 대세 밑줄이 쳐 있다. 그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선행사가 그죠? 선행사가 없는 경우가 있죠. 선행사가 없다는 건 명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그때 이때 됐으면 뭐예요? 선행사가 없으면 이때 됐으면 접속사 대시죠. 선행사가 없는데 동사 다음이라든지 다른 거 다음에 나왔는데 형용사 다음에 나왔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대시 나왔다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 혹시 이거 what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what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what 아니에요. 이거 너무 쉽죠? what도 얘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죠.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얘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차이는 다 알죠? 차이는 뭡니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얘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더 things which 이렇게 되죠. 더 things t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뭐가 이게 밖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죠? 그 다음 거 여기에 선행사가 그죠? 선행사가 없으면 같은 대시 선행사가 없는데 대시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 접속사 대시다. 근데 선행사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선행사 비슷한 놈이 있어요. 명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시 나왔어. 대시 밑줄에 쳐 있다. 이쪽은 일로 가면 되고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죠. 여기가 완전한 경우가 있고요. 그죠? 여기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고
이 불완전한 경우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든지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대명사. 이게 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완전한 경우는 뭡니까? 얘랑 이렇게 같은 거죠. 요거 하나 나올 수 가능성이 있죠? 얘는 바로 동격의 대신입니다. 그죠? 얘는 위치로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직관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얘랑 같은 거였죠. 관계대명사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얘랑 공통 부분이 뒤에 있다가 여기에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간 거니까 얘랑 같은 거니까 얘는 얘랑 같은 게 아니라 전체랑 같은 거죠. 자, 이게 기본 분류고요. 이게 기본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 관계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this is a man.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they 여기다 블랭크 들어가고요. they alway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즉 말하거나 그지 언급하거나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whom이 to whom이 이렇게 미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자 이랬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ith which라든지 이게 쓰이면 되게 쉬워요. 처리법은 여기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왜?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가지고 뒤로 돌리는 거예요. 뒤로 돌려서 더 맨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면 to 힘이냐 아니면 그냥 힘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보는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돌아가면 리퍼는 어떻게 돼요? 리퍼 to죠. 무엇을 언급하다 가리키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리퍼 to 힘이잖아요. 요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얘랑 공통 부분이어서 얘가 who로 바뀐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to가 필요하는구나. 특정 동사랑 붙는 거 있죠. look for 무엇을 찾다 depend on처럼. 특정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치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가 있는 경우 특정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첫 가지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 있어요. This is the store. 이것이 그 가게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at 여기서 at which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at which. 그 다음에 they 그들은 bought 샀습니다. the books 그 책들을 그죠? 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똑같아요. 원칙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더 스토어를 갖다가 더 스토어냐 더 스토어냐 이걸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전에는 이 전사 필요했는데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는 그 책을 샀습니다. 어디에서 샀어요? 그 서점에서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산 거죠. at the store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시 필요하죠. 더 스토어가 단독으로 못 들어가죠. 아 얘가 위치로 바뀐 거구나. 그럼 예시 필요한 게 보이시죠? 그럼 뒤로 돌리시면 돼요. 얘는 다른 점이 뭐야? 특정 동사랑 결합된 전치사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의 장소나 때의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옳다구나 별거 아니구나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문장이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선행사를 넣어준 다음에 들어갈 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전치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오래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앞에가 장소 개념이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where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앞에가 시간이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고 앞에가 the reason이라면 why로 바꿀 수가 있고 the way라면 how로 바꿨을 수 있고 그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관계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바뀐 거예요. 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 응용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가끔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계속적 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 위치가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밑줄 쳐 있는 거죠. 그리고 위 이게 나온 거죠. 네, bought.
나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요. 계속 증명보에서 위치. 그럼 이제 물어볼 게 많거든요. 가장 간단한 게 장소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소 개념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이게 엔드이시잖아. 그죠? 혹시 이거 왜요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냐고. 장소니까 왜요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얘는 엔드이시고 여기다가 혹시 얘가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얘가 혹시 왜요 아니에요? 장소니까 컴하고 왜요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차이가 뭐냐? 되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껌이죠. 이건 엔드이시니까 이시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가 불완전해야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엔드 대어죠. 엔드 대어니까 어때요? 뒤에가 대어는 완전한 문장 사이에 대어가 들어가는 거죠. 부사니까.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 완전밖에 없는 거예요. 졸려요? 어법하니까 졸린가 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것도 잘 보시고 어떤 게 마지막이냐면 이거죠. I bought. 나는 샀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문법이. 나는 어떤 것? 4권의 책을 샀습니다. 4 books. 4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어떻게 써놓냐면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요, all of them are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밑줄 치는 거죠. 여기 이렇게 4번에서. 틀린 문장이죠? 알죠? 왜 틀렸습니까? 이런 문장은 없어요. 하나의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렇게 되는 문장은 없어요. 그냥 연결되는 건. 여기 뭐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여기에 and나 com하고 or나 등위 접속사가 붙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붙어? 이쪽 앞에 when이나 if나 종속 접속사가 붙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and, or나 더 써주면 되지만 얘랑 요렇게 이 four books가 이거죠. 그것들 모두는 앞에 선행사가 얘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뭘로 바꿔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올해 핫해요. 요거랑 요게. 그래서 요거는 꼭 눈여겨봐도 맞추세요. 저건 기본이고. 저건 기본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건 기본이고. 여기 하도 이걸 했더니 오로 브이치 했더니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 에즈가 있었던 거야. 에즈가 있으면 이제 댐이 돼야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애들이 맨날 이거만 보니까 이거 없네? 위치 맞네? 그런데 앞에 에즈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진짜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 완전 불완전 이제 너무 잘해. 애들이 완전 불완전 너무 잘하니까 수능에서 2년 연장 몰려버렸어요. 수능에서 2년 연장 이제 그만 대선 그만 내야겠다. 웨더를 내버렸죠. 웨더도 명사절 이거잖아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2년 연장 웨더가 나와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정리되셨으면 정리 안 됐으면 사진 하나 찍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냥 내가 나중에 가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진 하나 찍어서 정리하셔도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선생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감사한 일이야. 나는 일이 줄어드니까 부탁한 사람이 잘 없어서 고맙습니다. 자 이건 그럼 이거 뭘 물어보는지 봅시다.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 위치 한번 한번 봅시다. 요거 여기 보시면 이세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 또 설명할게요. 앞에 있는 걸 단수를 받냐 복수를 받냐 앞에 있는 걸 꼭 그것을 지칭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봅시다. It is rapidly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립된 그것은 점점 확립된 지혜가 되어가고 있대요. 뭐 사이에서? 초기 교육자들 사이에서. 그죠? 어떤 것이냐? 바로 코딩이 has a place 이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포지션의 뜻이죠. 이거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교실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딩이란 교육이. 뭐 옆에? A, B, C 즉 국어죠. 쟤네한테는. 그 다음 1, 2, 3 이건 뭐예요? 산수죠. 그죠? 수학이죠. 매스 즉 국어와 수학 요 사이에 얘는 영어가 없으니까
코딩 교육이 교실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즉 이건 뭐예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점점 더 확립된 지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선행사가 에듀케이터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닐 것이고, 혹시 이거 아닌지 보는 거죠. 확립된 지혜. 확립된 지혜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코딩이 뭘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교실에서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아까 말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뭘로, 그 선생님 뭘로 바꿀 수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이것이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주어고 이게 진짜 주어죠. 접속사 되신 거죠. 대시 원에 지금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뒤로 돌린 거에 불과하죠. 코딩이 교실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확립된 지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 몇 번 보시냐면요. 오늘 36번, 37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거랑 연결해야 돼요. 순서 맞추는 거야. 자, 36, 37을 보시면 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36 강한 사람도 있네. 근데 37번은 좀 어려웠었나봐요. 아니네. 같이 풀어봅시다. 힌트를 보면서. 물론 여러분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빈칸을 많이 틀렸어요. 32, 33을. 만약에 시간 33을 다 틀렸나? 33을 다 틀렸네요. 33 하나 풀어줄까요? 어떻게 33번 한번 봐보세요. 빨리 봐보세요.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으면 그냥 5번에 왜 내 36, 37 풀어주려고 그러냐면 이따가 그거랑 연습이랑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33번 빨리 봐보세요. 선생님 풀어주세요 하고 있으면 풀어줄게요. 선생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풀어주고요. 지우는 동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삽사문 같은 건 많이 어려운 거죠. 풀어줄까요? 보세요. 간단히 봅시다. 이거 푸는 요령 한번 보세요. 이게 은근히 쉬워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내용 되게 어렵거든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게 왜 아까 33번, 34번이 여기가 쉽냐면 일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 선지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선지 때문에. 1, 2, 3, 4, 5번 때문에. 진짜 눈치 빠른 친구는 선지만 보고 풀기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The claim.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인지 보세요. 우리가 2등급 기준으로 가봅시다. 선생님이 아는 수준은 강의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2등급 기준으로 해볼게요.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잘하는 수준, 안정적 1등급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룹 선택이 필요되어진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룹 선택이 왜 필요한데?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협동이란 다 아는 단어죠? 협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종 사이에, 그죠? 어떤 다른 종이냐?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여 사는 다른 종들 사이에 협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룹 선택이 필요. 그룹 선택이 뭔지 모르겠네. 이런 주장이 있나 봐. 이 주장은 이 단어는 아시나요? 아시나요? 조성모 옛날에 조성모라고 압니까? 조성모라고 알아요? 아쉽습니다. 우리 둘이는 같은 세대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 다 김건모 알잖아. 나 때가 김건모 때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살아간다고 부르는 거예요. 크게 보면. 나도 블랙핑크 안단 말이에요. 요즘에 노래 엄청나더만. 춤도 엄청나고. 옛날 사람이니까 블랙핑크가 어딨어. 사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상한. 우리가 이 단어는 다 알아요. 이상한, 특별한, 괴상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오드아이라고 그러죠. 눈 색깔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드라고 그러죠. 눈 색깔 다른 거. 그죠? 물론 홀수란 뜻도 있어요. 짝수는 여기서 odd number 하면 홀수고 even number 하면 짝수죠. even이 짝수란 뜻이고 이상한. 그래서 보통 이런 거랑 많이 쓰죠. weird. 그죠? peculiar. 독특한, 기이한. 알겠죠? bizarre. 이런 단어도 있죠. bizarre. 이것도 괴상한이에요. 진짜 괴상하게 생겼죠. A가 두 개예요. 이게 이상한, 괴상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자, 기분이 나왔어요. 기분 정도도 알아야 돼요. 고려하면이에요. 2등급이라면 알아야 돼요. 1등급 올라가려면 뭘 고려하면? 자, 이런 기분 대신 무엇을 고려하면이에요. 이런 걸 고려하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뭘 고려하면? 많은 경우에 이건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많은 경우에 뭘 고려하면 다양한 종의 숫자들이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고 있냐? 명백히 이익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모든 개체들, 그죠? 모든 개체들의 발생, 뭐에 있어서의 그런 여기 뭐가 잘못됐죠? 여기 오브가 두 개 나올 수가 없죠? of the different species 이렇게 되어야겠죠? 모든 그냥 여기는 occurrence는 나오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자, 많은 경우에 다양한 종의 그죠? 멤버들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명백히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다른 종의 개개의 개체들이죠? 여기 5부까지 없으면 되겠네요. 모든 다른 종들의 개개의 개체들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참 이상하다는 거야. 이런 주장은 이상하다는 거야. 별로 끝이 아니야. 이런 주장은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등급 잘 이게 못해. 그냥 이런 주장은 참 이상합니다. 뭘 고려하면? 수많은 경우에 다양한 종들이 함께 작업한다는 거. 그냥 다양한 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룹 선택이라는 그런 개념까지 필요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것? 뒤섞여 있는 mixed species flock of birds. 새떼죠. 종이 뒤섞여 있는 새떼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 멤버들이 여기다 만약에 밑줄 쳐 있으면 어떡하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위치냐 인위치냐. 다음 4번 어법상 틀린 거다면. 그죠? 새떼들인데, 그죠? 여러 종의 이런 새떼들, 요거죠. 이 떼들 속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in the flocks냐, in the flocks of birds냐, 아니면 그냥 flocks of birds냐. 뒤에 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그 어떤 한 종의 멤버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고 신호에 반응합니다. 어떤 것? 다른 종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경고 신호예요. 경고, 까치랑 참새랑 같이 있다가 까치가 까까까거리면 참새도 같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에 의해서. 어디? 그 전체 무리와 함께 있는, 그죠? 더 전체 무리와 함께 있는 다른 종들의 경고 신호에 내가 반응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달아나면서, 그죠? 뭐로부터 달아나? 다가오는 포식자. 이 단어 잘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구조도 잘 모르겠어. 그럼 2등급은 어떻게 빼냐? 자,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종의 무리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경고 신호에 반응합니다. 다른 종이 보내는. 그리고 그 경고 신호는 뭐야?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한 겁니다. 이러고 넘어간다. 선생님이 앞에 정확히 해석했죠. 이거는 경고 신호가 뭐야? 다가오는 포식자에 관한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 경고를 준 새는 서로 협동하는 거죠. 그 경고를 준 그 기버들은요, 이익을 얻습니다. 뭐함으로써? 다른 그 새들이 끼어들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뭐하는 것? 이런 걸 형성하면서 뭘 형성해? 커다랗고 공격하기 어려운 새 무리를 형성하면서 비행하는 거. 같이 날아가는데 경고하고 나 혼자 날아가면 무리들이 조금은 공격 대상이 되는데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리면 거의 묻히니까. 그러면 준해도 얼람 기버도 이익이 되고 조이너 경보고 같이 경보 듣고 같이 그에 똑같이 반응한 애들 있죠. 조이너들 거기 참석한 애들도 이익을 얻습니다. 모함으로써 위험을 줄임으로써. 그래서 위험 뭐 있나 보다. 이런 위험. 어떤 위험? 그들이 남겨져 있을 위험. 어디에 남겨져 있어요? 그들이 아까 벌러러블 했었죠. 취약한이라고 상처받기 쉬운이라고. 상처받기 쉬울 수 있는 다치기 쉬울 수 있는 그런 곳에 남겨질 위험. 뭐로부터? 포식자로부터. 그죠? 공격하는 포식자에게
다치기 쉽고 취약하게 되는 그런 곳에 남겨질 그런 위험을 줄임으로써 왜 경고받고 도망가니까 둘 다 이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둘 다 이익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럴 때 물론 몇 가지 다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상호주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 몰랐다고 쳐봐. 이거 가설 알잖아.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얘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가설 말고 다른 가설도 있다는 거야. 어떤 가설이냐? 해부빈 테스트 검증되어지는 뭘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죠? 어떤 것? 뒤섞인 종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종이 섞여 있는 거죠. 뒤섞인 종의 연합의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지는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이것이 그죠? 이거 A가 제거하다죠.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제거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이런 가능성이죠. 그죠? 그릇과 관련된 행동이 제공하는 겁니다. 뭘 제공해? 생존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거죠. 서바이벌 베너핏을 제공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관련된 모두를 위해서, 관련된 모든 종들을 위해서, 모든 새들을 위해서 물을 짓고는 거. 좋은 거죠. 이건 뭐야? 이것이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면 이거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건 동격의 대시예요. 뒤에가 완벽하니까. 자, 그러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선지 한번 보세요. 선지가 얼마나 웃긴지. 선지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뭐 두 종이에서 서로 도움 주는 거 했잖아요. 뭐 서로 이런 가설도 있고 어쨌든 서로 이익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것이 가능성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관련된 그런 행동이 생존상 이익을 줄 것을 1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것. 다른 종의 잠재적인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성을 제거하진 않아? 이거는 다른 종의 잠재적인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건 마이너스적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2번 being part of group of unrelated 무관한 개별적인 그룹과 그저 파트를 이루는 것. 여태껏 그거죠. 무관한 그룹과 서로 같은 종이 아니야. 합하고 까치랑 있는 거야. 그것이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이런 가능성을 제거하진 않는다는 거지. 어쨌든 이익이 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2번은 될 가능성이 많지. 오케이. 2번은 뭐 될 수가 있고 플러스 등인 거니까. 그 다음에 being exposed 노출된다는 건 뭐에 노출돼? 삶을 위협하는 3번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 이거에서 삶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그것도 마이너스죠. 다른 쪽에 끌어들이고 삶을 위협하는 것도 마이너스죠. 4번 한번 가보세요. 4번은요 continuing 계속하는 거죠. 어떤 것 특정한 경고 신호를 갖다가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 이건 아예 없죠. 이런 말은 변경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 엘터가 변경하다잖아. 아예 상관없다는 게 벌써 날아가잖아. 4번에서 그죠? 5번 fighting against 싸우는 거.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또 아예 없잖아. 4번 5번이 날아가 버린 거야. 험하게 날아간다니까 빈칸은. 그래서 파리트 날아가. 하다못해 3번까지 날아가. 웬만해서는 3개가 날아가. 이렇게 완전히 이상해서 지금 뿌리 그냥 흐름만 잡아도. 그럼 이거 중에 찾으면 되잖아. 이거 중에 찾으면 되는데 다른 포식자를 무리에 끌어들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다가 노출되는 것. 이런 거는 꼭 무리 짓는 것과 이것도 별로 관계가 없죠.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한데 모여 사는 거 관계없는 종. 그것이 줄이진 않는다는 거지. 아 쉽잖아. 막상 아닌가요? 진짜 해볼만해요. 33, 34가 되게 쉬워요. 의외로 조금만 들어주면. 자 힘들겠지만 36, 37 중에 하나만 한번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36번 한번 가보세요. 하나에 3분씩 강의하면 됩니다. 자 36번에 한 3분, 37번 5분 정도 강의 한번 할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우리 또 한번 또 도전해 봅시다. 조금 지쳤을 때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때문에 뭐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36번 한번 가보세요. 36번. 자, 얘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봅시다. 조금 이따 연습 많이 할 건데. 자, 이 글의 순서는요. 글의 순서는 무조건 뭘 열심히 봐라? 보기 지문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얘를 빨리 성급하게 막 날려버리면 그럼 뭐가 뒤에 꼬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거의 결판이 나는 거죠. 그죠? 보기 지문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지문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보기 지문. 이거는 천천히, 슬로우입니다. 그렇다고 문장 분석까지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슬로우리 데이 좀 자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 푸는 요령 알죠? 그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답이 선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ACB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BAC, BCA, CAB, CBA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5개이기 때문에. 이건 ABC는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ACB도 가고 그 다음 BAC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 될 확률은 3%뿐이 안 된다고요. 3에서 5%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마지막 지문하고 이 마지막 센텐스랑 B의 앞문장과 C의 앞문장을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죠? 비교해서 뭘 보면서 그때도 똑같죠? 첫 번째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디스펙터 이거 보면서 그죠?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있는지. 두 번째가 있죠.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지, 동의어가 있는지. 즉 명사형. 위에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나왔다든지. 알겠죠? 또는 동의어든지. 아까처럼 동의어든지. 또는 반의어든지. 이렇게. 또는 연결사죠. 접속사. 그러나 이런 게 존재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B로 가는지 A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게 힌트인데 요게 이제 푸는 요령인데 이게 힌트입니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유형이 어떻게 있나 보세요. 그때 우리 문장 삽입도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자 여기 보기 지문이 있어요. 또 물론 3가지는 아니지만 여기 보기 지문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있고 어떤 게 있냐면 보기 지문에서 한 번에 B로 확 가는 게 있어요. B로 한 번에 팍 가는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C로는 못 가는 거야. B나 C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너무 명시어도 확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여기서 C로 갈 건지 여기서 A로 갈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A로 갈 건지 C로만 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1번 유형. 근데 2번 유형은요. 보기 지문에서 B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C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때는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그때는 A와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A와의 관계에서. B, C 아무리 자꾸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 C에서 A로 가야 되는지 B에서 A로 가야 되는지 이걸로 찾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C에서 A로 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 C에서 A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B가 앞에 붙을 건지 B가 뒤에 붙을 건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A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BC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아예 안 되는 거. 그럼 내 능력 바뀐 거예요. 그거는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한다고 그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몇 번입니까? 36번이죠. 자, 36번 가봅시다. 36번에. 자, 적어도 단기간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이거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이건 안 적어도 되죠?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형태. 단기간에 짧은 순간에 적어도 짧은 순간에 AI와 로봇 공학은요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또 나왔네 이 단어. 완전히 제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산업.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냐?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직업이에요. 전문화를 요구하는 직업. 좁은 범위죠. 좁은 범위에 일상화된 활동이죠. 이건 일상화된, 루티나이즈드. 그죠? 루틴이 일상적입니다. 일상화된. 좁은 범위에 일상화된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다가 있어서 전문성이죠. 지금 여기가 다 Z로 나올 수가 있는데 Z로 나올 수 있는데 S가 쓰인 거는 다 영국식 용어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얼라이즈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다 영국식 용어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상화된 그런 활동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업은 아마도 이게 먼저 자동화 될 거라는 겁니다. 전체 산업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전 직업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일상화된 그냥 반복되는 거, 운전 같은 거. 일상화된 활동의 좁은 범위, 일상화된 활동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은 아마 자동화 될 겁니다. 요거죠. 아마 자동화 될 겁니다. 요런 직업. 거기에 뭐가 있는지 B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인간을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이거 그러나가 있죠. 여기
연결상을. 이거는 자동화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뭐가? 대체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인간을 뭘로 대체해요? Replace A with B죠. A는 B로서 대체하다 이런 거죠. 인간은 기계로서. 여기 아까 이 단어가 있었네. 어떤 단어? 아까 전에 루티나이즈 있었죠. 그죠? 이게 뭐야? 더 일상화된, 그죠? 직업은요. 더 일상화된 직업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좀 힘들 겁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동시적인 이용이죠. 넓은 범위의 기술들. 넓은 범위, 아까 좁은 범위라고 했죠. 넓은 범위의 기술들의 동시적인 이용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죠? 또 뭘 갖다가 포함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는,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예상치 않은 시나리오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니어도 나와있죠. 이렇게 아까 같은 거죠. 같은 거. 패러프레이징이죠. 반대로 패러프레이징하고 있죠. 바로 앞문장 나와 있는 거 반대 패러프레이징이잖아요. 루티나이즈드 잡을 갖다가, 그리고 narrow range of skill이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나 너무 연결 잘 돼요. B는요. 그러면서 그냥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헬스케어 요양산업을 봐봅시다. 이건 더 안 읽어도 되지만 많은 의사들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 집중해요? 처리하는 거. 정보 처리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의료 자료를 애널라이즈 분석합니다. 자, 이거 혹시 C로 가야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바로 C로 가야 되는지 C로 가보시면 인간 건강 산업은요 아마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베스티온이죠. 이게 뭐예요? 저거죠. 요새 보루, 최후의 보루 이런 단어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간의 베스티온, 인간의 뭘로 남을 거예요? 인간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일로 연결될까? 그러면 글쎄 보기에서 B가 더 훨씬 끌리죠. 뭘 C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주로 B라고 생각하고 A를 한번 봐야죠. 빨리 A를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대조적으로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와 반대가 되겠죠. 그럼 대조적으로 간호사들은 좋은 어떤 동작, 어떤 몸 동작이나 감정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누가 대조하겠어요? 의사랑 대조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B에서 A로 가는 거죠. 그죠? C가 일로 붙나 이걸로 붙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 B가 보기 지문을 패러프레이징 했잖아요. 더 좁은 기술에서 일로 가야겠죠. 요약해서.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37번을 많이 틀렸거든요. 물론 맞은 사람도 있지만 37번 한번 가봅시다. 37번. 지우는 동안 여러분 37번 한 번만 봐보세요. 어떤 힌트가 있는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이제 해석이 좀 몇 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맥락 속에서 가치적인 맥락이죠. 뭐와 관련된 가치적인 맥락이에요. 가치관의 맥락, 가치관의 상황 속에서 뭐와 관련된 교육 기술과 관련된 그런 가치적인 맥락 속에서 교육 기술이 나왔어.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가 나왔어. 그거와 관련된 가치적인 맥락 상황 안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be worth Iing는 뭐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죠. 이것은 이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적인 맥락하에서 이런 가치를 언급하는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냐? 회의적인 경향이야. 이게 회의적인이죠. 스캡티컬. 회의적인 그런 성향 경향이죠. 텐던시. 성향 경향을 언급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요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뭐뭐에 관해.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이때 투가 전치사의 투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온다면 ing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respect to로 바꿔도 돼요. 뭐뭐에 관해 이런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네.
이거 이 with 대신에 뭐 써도 되냐면 in 써도 돼요. 왔다 갔다 보여요. 자, 뭐에 관해서? 적용, 응용에 관해서. 교육기술의 적용, 응용이죠. 교육기술이 생겼어? 이것의 적용에 대해서, 응용에 대해서. 응용에 관해서 회의적인 경향의 가치를 언급할 만한, 그죠? 이것의 어떤 가치관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학습과, 그 다음에 학업 수행이죠. 학습과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퍼포먼스가 만약에 교육 관련해서 나오면 학업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업무 수행이라는 뜻이니까. 교육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업 수행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습과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적 기술의 적용에 관해서 회의적인 경향의 가치에 관해서 언급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였어. 이게 그냥 한 문장이었어요. 회의적인 경향이 나왔어요. 그것이 과연 교육기술이라는 걸 갖다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로 향상시킬까? 학습과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자, B로 한번 가보면 막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데 with regard to 뭐에 관해서? 그러한, 여기 서치가 있네. 그러한 약속과 예측에 대해서. 그러한 약속과 예측이 없죠, 지금. 탈락, B는. C가 보세요. 대열이 상당한, 서브스테이션 하면 상당한 실질적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상당한,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상당한 또는 실질적인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교육 기술학자들이. 여기 프로미싱이 나오네. C가 먼저 나와야겠네. 그죠? 교육 기술학자들이 약속한 이러한 상당한 실질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이런 걸 약속했죠? 도입이. 야, 교육 기술 컴퓨터 도입해봐. 이제 끝났어. 그지? 이거 도입해봐. 이제 끝났어. 특정 기술, 이게 교육 기술이죠. 특정 기술의 도입과 사용이 뭘? 일들한 단어도 꼭 아셔야죠. 이거 프로듀스의 뜻이죠. 무엇을 생산하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는 생산하다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막 나오는 단어 1드 2까지 나와서 무엇을 양보하다, 서렌더의 뜻이 있죠. give away, 그죠? 무엇을 양보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보하다, 굴복하다. 자, 극적인 향상을 생산해낼 것이다 라는 약속, 어디에서?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극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오랜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맨날 이거 나오면 한다 그러더니. 그러나 그 극적인 향상의 약속 너무 많이 나오네. 뭐 때문에? 이것 덕분에. 그죠? 기술 때문으로 인한 그런 기술적 향상의 약속은 continue, 계속해서 put forward, 계속해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짱이에요.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put forward, 내밀어주고 제출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C가 먼저지. 누가 봐도 보기 다음에 C죠. 이거는요. 그죠? 그 다음에 A로 갈지 이제 B로 갈지 이거만 결정하면 되잖아. 3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B로 가니까 사람은요, 회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너무 쉽네. 뭐에 관해서? 그러한 약속이니까 너무 연결이 잘 되지. 방금 약속했으니까. A로 확인사살 합시다. A 어때?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모르지만 알기를 원한다.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죠? 보세요. 누군가가 does not know,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기꺼이 조사하기를 원한다. 다양한 설명을, 그죠? 무언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갖다 조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홀마크가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회의주의 특징입니다. 이건 회의주의 전반적인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가슴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네. C에서 B에서, 그죠? 그러한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될까? 회의주의 전반적인. 쉽잖아요. 더 확인사살 하고 싶으면 B 조금 해석하면 일로 연결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이 글의 순서 좀 더 연습해 봅시다.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안 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 안 드나요?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조금만 쉽시다.